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한파 속에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100여 명이 채용되는 박람회였는데 구직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현장을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류 지원과 시설 관리 등 지역 중소기업 25개 업체가 참여한 채용 박람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은 긴장된 모습이 역력합니다. 작은 기회라도 붙잡으려는 구직자들의 간절함도 곳곳에서 묻어나옵니다. 중장년층 모집 인원은 적고 채용을 바라는 인원은 많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IT 계열 쪽이 좀 많이 있다. 거기 전부 다 경기도 쪽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아마 서울로 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구 쪽에서도 IT 계열 쪽으로 많이 취업이 좀 이루어지도록 회사 같은 중소기업층이나 이런 데서 좀 유치를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100여 명 정도. 하지만 몰린 인원은 몇 배에 달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이 대거 참여했고 젊은 청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가 오기는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방문요양 일하시는 대부분들이 60대 이상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일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젊은이도 일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취업 시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날 현장에서는 면접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 안내까지 이어지며 취업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업은 국민간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인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 취업 성공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기관이 함께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전히 좁은 취업의 문, 구직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도전할 출발점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의회가 청소년의 보행권과 어린이공원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두 개정 조례안 모두 청소년들이 기초회를 체험하면서 직접 제안한 내용이었는데요.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권이자 꿈을 키우는 장소인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 지난 5일 기초의회 체험에 나섰던 한 중학생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평소 학교를 다니며 느꼈던 통학로 위험성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알렸는데 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줬던 달서구 의회가 이 안건을 조례로 반영했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14회 임시회를 통해 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한 장호섭 달서구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스쿨존으로 관리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중학교 쪽에도 보면은 그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놨어요. 그 내가 가서 이걸로 내가 현장에 사진도 찍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괜히 자전거 타고 오고 막 이러거든. 맞은편에 차가 한 대 와버리면 자전거하고 사망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행자들도 또 위험성. 개정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지만 상임위 위원들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정문 주변으로 해가지고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잡상인들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불법 주차가 다 돼 골목이기 때문에 다 돼 있는데 그까지 다소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한쪽 면을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봉을 다 박았습니다. 박아놔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 옮겨버리고 또 불법주차를 다 하는 상황이고. 달서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의회 체험 당시 제안했던 어린이공원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례 일부를 개정해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달서구 주민 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바퀴 달린 이동 장치가 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어린이와 유모차와 동반하는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을 정비하여 편의와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달서구 의회는 청소년 제한을 반영해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과 어린이 공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스쿨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등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기초의회가 청소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조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 국제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이제 이 신청사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청사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뗄 텐데요.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건립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신청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 결과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포레스케이프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레스케이프는 숲을 의미하는 포레와 풍경을 뜻하는 랜드스케이프의 합성어로 숲이 깃든 문화청사를 표방합니다. 감삼역에서 신청사 두류공원과의 연결과 신청사 부지 활용의 효율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개방 면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이고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이 사이트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밑그림에서 나타난 신청사는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만 8,32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옛 두류정수장 기능과 연계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두류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으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기간도 2030년과 같이 만나는 시점입니다. 공원과 이 신청사 함께 잘 설계할 때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본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활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후속 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와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건립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관건. 대구시는 적립된 건립기금 700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700억 원 정도의 재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건축 공정에 따라서 축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22일부터 동인청사와 상격청사 로비에서 이번 설계 공모 당선작과 입상작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대구시는 성서소각장 1호기에 이어 2호기와 3호기도 연장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굴뚝으로 나오는 유해 물질이 과연 인체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일단 참석자들은 소각장 사용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 사용 연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달서 구민과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루 6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명이 끝난 1호기 자리에 소각로를 다시 짓고 2호기와 3호기도 보수해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1호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호기와 3호기의 사용 연장 계획만큼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뭔가 자꾸 이슈가 되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폐기물하고 소각장 문제, 이 기피시설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정법 하나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진짜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중에 이 지역만의 문제로 그렇게 난다라고 얘기하면 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 연장의 주요 반대 원인으로는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좁혀졌습니다. 환경적 측면이나 건강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광현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하나씩 지어서 그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그 안에서 소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를 태울 때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의 안전성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배출 기준은 건강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배출하는데 요만큼만 배출해라. 이거는 원래 배출한 다음에 대기 환경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일각에서는 2호기와 3호기 대보수 계획을 시청 신청사 이전 사례만큼 모든 시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어제 월배발전협의회에 9월 원래대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거기 오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몰라요. 소각로가 뭐냐고. 그 마침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정말 무시한 거거든요.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우리 54만 다수 국민들한테 이런 심각성을 홍보하고 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아요. 이번 토론회는 그 규모로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성서 소각장 사용 연장을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어느 참석자의 하소연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네, 토론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달서구 의회가 가장 먼저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설비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소각장 사용 연장을 둘러싼 토론회가 있은 지 사흘 뒤 달서구 의회가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소속 의원 24명은 물론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성서 소각장 사용 연장 결정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공개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무소속 박종길 의원은 연단에 올라 가장 먼저 시설비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소각장 시설비 산정은 매년 발표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과 대보수 사업으로 나눠 톤당 표준 단가를 정하는데 대구시가 대보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성서 소각장 1호기의 경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가 1호기 시설비로 1,210억 원을 산정했는데 이는 계획 당시의 표준 단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만약 최신 단가를 적용했다면 시설비 583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 표준 단가를 적용하면 360톤 대 사업비가 1,794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1,210억 원입니다. 약 5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583억 원이 시설비로 더 투자됐다면 더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구시는 1,793억 원과 1,210억 원 사이에서 어떤 시설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묵묵부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서 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계획 발표 이후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성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입을 닫고 있으면서 달서구 안에서도 일부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정치권 또는 이제 범시민단체권에서 달서구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입장 표명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기존 부지에 소각장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달서구의 환경적인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무놀이연구소, 이름만 들어선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큼이나 연구원들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때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보다도 낫다는데요. 박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무언가 열심히 만듭니다. 오늘의 과제는 플라워볼과 걱정인형, 꽃으로 엮은 책갈피 만들기. 조금 서툴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전담 선생님이 있기에 걱정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만들기를 좋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 옆에 앉아 도와주는 선생님들은 다름 아닌 동네 언니 누나들입니다. 미래의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모여 놀이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총 30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정해 복지관 정식 프로그램으로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막 공부 많이 하니까 많이 못 놀잖아요. 근데 이런 기획을 통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중학생 2명이 어린이를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며 복지관에 연락해온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봉사단체는 지난 2023년 상일여고 예비 교사 동아리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며 공식적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놀이 연구소로서 정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동네 언니 누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봤는데 수업 내용도 좀 좋고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엄마랑 이제 뭐 부모님이 해주는 거는 좀 애들이 잘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면은 좀 잘 따라오고 주거든요. 그래서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주말에도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 활동을 위해 복지관으로 향하는 고등학생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어른 같은 성숙함과 선생님 같은 인자함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이라는 게 원래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은 꿈을 심어주고 하는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꿈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미래를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한 미래 세대를 만들기 위해 매일 머리를 맞대는 동네 언니 누나들. 이들이 있어 오늘도 지역 내 아이들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즐기며 잘 놀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현재 복합악취 배출 기준인 희석배수를 현행 1000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정확한 세부 기준은 악취 실태 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염색산업단지에는 128개의 섬유 염색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요즘 참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먹어야 할 것도 많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고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을 제일 오래 해온 분야가 한의학이잖아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 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문화 속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말 엑스코가 거대한 한의원으로 바뀐다고 해요. 9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리는 K-메디웰니스 페스타, 한의학 웰니스를 구하다. 향도 맡아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전통의학, 한의학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전시관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건강해지는 향기다. 제일 먼저 로비부터 한약재 향기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는 그 쌉싸래한 향기일 것 같아요. 전시관에 인삼, 계피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약재들이 전시돼 있어서 향을 직접 맡아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행사에는 직접 체험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한방 힐링존, 공예 힐링존, 힐링 카페테리아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한방 차 한 잔, 꽃차 한 잔 카페테리아에서 마시면서 어딜 구경할지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리 신청을 받는 힐링 클래스는 이틀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하루 선착순 20팀으로 운영이 되고요. 대구시 한의사회 SNS를 통해서 사전 접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미달되면 현장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 클래스는 감각적인 체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허브 오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 로론. 향수처럼도 쓰고 귀 뒤에 바르면 몸도 편안해지더라고요. 왁스 위에 꽃잎을 얹어 만드는 왁스 타블렛, 또 내가 직접 허브를 심어 기르는 허브 식재 체험도 준비돼 있습니다. 둘째 날은 조금 더 가족 친화적인 체험이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비누 반죽을 주물러 모양을 만드는 조물락 비누, 나무에 그림을 새겨보는 티코스터 만들기, 한방차 밑에 두면 되겠죠. 불을 붙이면 은은한 향이 퍼지는 인센스 스틱도 자연에서 온 재료로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만드는 재미에다 완성된 작품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한의 체험관. 여긴 저도 진짜 꼭 가보고 싶은데요. 한의사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어린이들 소화비만, 여성분들의 다이어트나 미용, 안과 질환, 그리고 추나 치료까지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추나 치료는 한 번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또 문제가 있는 곳을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내 건강 상태를 무료로 한의사에게 들을 수 있는 상담이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 곳은 K-뷰티관입니다. 한방 화장품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았잖아요. 여기서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페이스 리프팅, 아로마 테라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신 한방 화장품의 트렌드도 알 수 있고요. 아마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키즈존도 빼놓을 수 없죠. 약재를 종이에 담아 싸는 약첩 체험, 알록달록 향낭 만들기, 투호와 딱지치기 같은 전통놀이, 그리고 한복 입기 체험까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의학과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 약재의 향기,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까지 이번 주말 한의학으로 웰니스, 대구 엑스코가 가득 채워지는데요. K 메디웰니스 페스타에서 건강한 체험 직접 함께 해보시죠.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